어쨌든 대선은 끝났고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졌으니까 누가 됐든 간에 조금은 국민이 다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너무 우리나라 살기 어렵고 다들 어렵다 하는데 몇 년째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만큼 현재 물가가 제일 높은 서울에서는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는데 네. 아마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실 만한 게 네. 바뀌는 정권에서는 이제 개인회생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뀐다거나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위주로 제가 3가지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회생법원이 신설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 말에 작년 11월이었나요? 3개의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되는 법원 조직법이 통과가 됐어요. 바로 대전과 광주와 대구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도 3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이 되면은 최소한 이 3개의 회생법원이 신설이 되고, 그러면 전국에서 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곳은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이렇게 3개만 남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회생법원 관할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만 회생법원 설치를 안 하고 놔둘 리는 없겠죠.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제 생각에는 올해 내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추가적으로 인천 지역과 의정부 지역과 춘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다음 정권이 현재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안에 전국적으로 모든 회생 사건이 회생법원 관할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평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 배우자 자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코인, 투자금의 청산가치 산입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조금 불평등하다는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통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영업자 구제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죠. 가계 채무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 카드 연체율도 2004년도에 카드 대란 이후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를 안 할 테고, 소비를 안 하는 만큼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니까 소비가 더 줄어들겠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일단 돈을 빌려줘서 살게 하자, 자영업자들이 영업하게 하면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이들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열심히 지원을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성장률은 더 내려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더 내려가니까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정부에 세금으로 탕감을 해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환을 시켜주면서 일부에서는 한계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탕감을 시켜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2가지 축이 모두 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은 더 융통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업자는 살아나도록 하고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되,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가 뭐 한계 기업 또는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빚을 다 탕감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다음 정부가 우선적으로 힘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후보 중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5,000원 정도로 하자는 건데요. 지금 전국적인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니까 거의 절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개인회생으로 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개인회생에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진다면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크나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구에서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대구에서는 파산을 많이 하겠죠. 생계비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많게 되니까 파산을 많이 하겠고, 개인회생은 안 하겠네요. 네. 그걸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개인회생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지역의 물가를 명백하게 고려를 해서 한다면은 그걸로 실제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현재 물가가 제일 높은 서울에서는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이거는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어쨌든 대선은 끝났고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졌으니까 누가 됐든 간에 조금은 국민이 다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너무 우리나라 살기 어렵고 다들 어렵다 하는데 몇 년째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믿고 소비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 기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